네 종류는 고전소설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이죠. 아우, 판소리계 엄청 하고 있어. 판소리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판소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으니까. 작자 미상이네요. 한 명이 지은 게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야기가 자꾸 쌓이고 쌓일 겁니다. 라고 해서 적층문학이라는 말을 써줄 거예요. 혼자서 쓴 게 아니야. 여러 명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심청이가 배 타러 가기 직전 장면이죠.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드리리라 하고 마지막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 효를 실천하고 있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오늘은 배 떠나는 날이니 쉽게 가게 해 주시오. 조금 서둘러 주시오. 서둘러 주시오. 라면서 심청이를 재촉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게 사람 목숨에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말도 좀 웃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줄 거 줬고 약속 좀 지켜주시지. 심청이는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이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심청이에 대한 행동 묘사죠. 이 묘사를 통해서 뭘 할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심정. 당연히 슬픔이겠지. 그리고 나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두려움도 있겠죠.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서 여보시오 선임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이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아버지에겐 비밀한 거지. 만일 아시게 된다면 칠에 당연히 야단이 날 테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실게 하고 말씀 여쭙고 아버지 저 사실은 팔려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떠나게 하겠어요. 제발 요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그러하시죠. 어우, 인신공양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때? 인정이 있어. 그리고 이 뱃사람들의 인정은 뒷부분에 또 나오지. 심청이한테 몸값 치를 거 치렀지만 나중에 또 심청이 아버지 살 수 있게 또 다 준비해주고 가잖아. 심청이가 들어와서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고 자반도 떼어드리고 김쌈도 사서 수조에 놓으며 진지 많이 잡수세요 라면서 생선이기는 하지만 고기 반찬에 김도 있고 너무 오늘 반찬 좋은데?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눈치 없이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었느냐? 뜬금없이 누구 집 제사 지었느냐? 이 얘기 왜 나와? 심청이가 평소에는 남의 집 제사 있으면 거기 가서 일 도와주고 음식 얻어오고 그랬었으니까 누구 제사가 있어서 그냥 일값으로 음식 얻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날 밤에 꿈을 꾸어줬었는데 여기 체크 당연히 하셔야지. 부자지간은 천륜지간 하늘이 맺어준 사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었다. 심청이 아버지 꿈 꿨어. 이 말 누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이죠.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이 소설 전체에서 편집자적 논평 곳곳에 나오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꼭 확인하셔야 한다.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라는 말 자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아가 이상한 일도 있구나. 아버지가 어저께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더로구나. 수레라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댁에서 가마 태워 가려나 보다. 옆집에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이 너무 예뻐하죠? 어느 정도로 예뻐해? 그 쌀값 대신 내줄게. 가서 물러.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로 거기 수양딸 가나 보다.
앞으로 심청이에게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데 이 꿈은 해석을 하면 수레 타고 가면서 1번 심청이 이제 죽는구나. 심청이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하고 2번 수레 타고 귀한 분이 될 겁니다. 저기 두둥실 떠올라서 황후가 되죠. 황후가 되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는 거겠지. 두 가지의 암시의 역할을 해준다. 심청이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그러니까 심청이 아버지와 심청이는 서로 꿈에 대한 해석, 해몽이 서로 다른 거지. 해몽이 서로 다른. 아버지가 나 죽는 꿈 꾸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겠네.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를 태워드린 뒤에 역시 담배는 식구땡이지. 죄송합니다. 노담하세요. 담배 태워드린 후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고 하니 간이 썩는 눈물이 눈에서 솟아나고 좀 과장이 쓰여져 있지만 어쨌든 슬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아버지 신세를 생각하며 저 죽을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득하여 몸이 떨려 밥도 먹지 못하고 밥상을 물렸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걱정하고 있죠. 하지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절망감에 빠져있고. 그런 뒤에 심청이가 사당에 하직하려고 할 때 세수하고 사당문을 열고 가만히 하직 인사를 올렸다. 누구한테 인사하고 있어? 조상님들한테 인사하고 있지. 못난 여손 심청이는 아버지 눈뜨기 위해 인당수 제물로 몸에 팔려가게 됩니다. 조상 제사를 끊게 되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어서 조상님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우리 딸이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것까지는 없고 혹시라도 제사 지낸다면 나는 엽떡 올려달라고 그럴 거거든. 이렇게 원래 제사상에 빨간 음식 안 올라가나? 뭐 어때? 어차피 먹어도 내가 먹는 거지. 엽떡이랑 뭐 올리지? 엽떡이랑 라면, 계란 풀면 안 돼. 엽떡이랑 아니 쫄면으로 할까? 쫄면 좋다. 쫄면. 엽떡이랑 쫄면 올려달라고 그래. 김밥이랑. 오래 살아야지. 울고 하직하며 사당문을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을 하니 담담한 척 했지만 어떡해. 겁은 나겠지. 너 오늘 죽을 거야. 물에 빠져서. 어떨 것 같아? 나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이렇게. 신봉사가 깜짝 놀라서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서 말해라. 딸내미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울어. 심청이가 이제 말하기를 고백하고 있죠. 이제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겠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이 300석이면은 600가마고요. 곱하기 2 하면 한 석이 2가마거든. 한 가마면은 80kg니까 요즘 80kg 얼마 하지? 우리 집 쌀 하면은 10kg에 한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았었는데 48에 32, 한 32만원 정도 되겠는데 이렇게 그러면 얼마야? 3, 2, 6, 2, 6, 12, 3, 6, 18, 19, 00, 00, 00, 00, 앞에 거 00, 1, 10, 100, 1000만, 10. 지금으로 따지면 몸값이 한 1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심청이. 어마어마한데? 딱 잘라서 한 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한 2억 정도 받으면 바닥에 뛰어들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뛰어들지. 그거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뭐하러 뛰어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러면 한 2억 정도 받으면 사람을 써서 밑에 스쿠버 다이버들을 밑에 대기시킨 다음에
들어가고 나면 나를 좀 구해달라 하고서 한 1,000만 원 정도 쓰면 되잖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거래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남경백 사람 장사꾼인데 그렇게 허술을 할까? 누가 저에게 그렇게 주겠어요? 남경백 사람들이 인당수의 제물로 몸을 팔아서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완전 충격받았고 지금부터 할 이 심청이 아버지의 대사는 계속 다 빨간색 표시죠.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가만히 살펴봤더니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음절로 된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사조의 운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판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고. 판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다.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노래를 부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어체 표현과 운문체 표현을 사용한다. 생동감을 부여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고.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맘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가 눈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여기서 끊으면 안 되지.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여기 요렇게 훅 끊고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대꾸를 쓰면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 반복하면 운율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너희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1회 만에 죽은 후에 춘향이 심청이 엄마 죽었죠. 죽어서 심청이 엄마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늘에 올라가서 선녀돼 있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궁에 가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엄마 내려오잖아. 그런 장면이 있어.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면서 동량젓 얻어먹여서 이만치 자랐는데 내가 아무리 눈이 어둡지만 너를 눈으로 알고 너희의 어머니 죽은 후에 걱정 없이 살았는데 솔직히 나 너에게 아주 많이 의지하고 아주 많이 의존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마라 못하리라. 아내가 죽고 자식 잃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나도 확 죽어버릴란다.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여기도 요렇게 끊어놓으면 역시 대꾸죠.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겠는가. 너 없으면 눈 떠도 소용이 없다. 어떤 놈의 팔자길래 요거 단어 뜻 잘 물어보는 단어죠. 사궁지수. 가난한 4명의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자식 없는 사람, 호래비. 사궁지수 된단 말이냐. 내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만 사람 사다 제사하는 데를 어디서 보았느냐.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다짜고짜 욕하고 있죠. 다짜고짜는 아니지만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지.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 재앙이 없겠느냐. 너네 그러다 나중에 벌받아 임마. 일종의 저주지.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 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꼬드겨서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내 이놈 상놈들아. 이런 쌍놈 새끼 할 때 천박하다의 상놈이 아니라 장사꾼의 상인이겠지. 물론 이 당시에 상인들이 좀 천대받고 있기는 했었겠지만. 다음 페이지. 옛글을 모르냐? 7년 대한 가물 때
사람을 빌라, 사람으로 빌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비가 내릴 겁니다. 임금님 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더니 탕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렇게 비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을 죽여서 빈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죽겠다. 몸소 희생되어 몸을 깨끗이 하여 상림들에 빌었었더니 수천리 넓은 땅에 큰 비가 내렸었다. 자신의 상황과 어울리는 고사를 인용하여 어떻게 심청이가 팔려가는 것, 인신공양 하는 것에 부당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제발 우리 딸 데려가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지. 내 몸으로 대신감이 어떠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저 보시오 라면서 도와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되나? 이미 계약서에 다 사인하고 물건 오고 가고 다 했었는데 어떡할 거야.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여러분들 또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어져 있는 것들 계속 확인하고 다음 심청이가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이미 저지른 일입니다. 계약 다 됐거든요. 저는 이미 죽지만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시니 아버지 밝은 세상 보시고 기원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를 전하고 못난 딸 자식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이것 또한 천명 하늘의 운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이지. 우리 아까 방금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 했었었는데 뭐 낭신의 주 유동 박씨공방에서 운명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구나. 백석이 아저씨 남신의 주 유동 박씨공방에 나왔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연결하라는 거지.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서 공론 의논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뱃사람들 엄청 인정이 있어. 자기들도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최대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심소조의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 신세를 생각하여 봉사님 굶지 않게 살림을 좀 꾸며주면 어떨까? 몸값 심청이 거 따로 빼고 얘 먹을 것 좀 챙겨주고 가자. 그 말이 옳소. 쌀 200석, 돈 300냥, 무명 300 각 한 동씩 마을에 들여놓고 꽤 많은 금액의 돈과 재물이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부하기를 쌀 200석, 동 300냥을 착실한 사람에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300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쓰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당장 오늘 하루 올해 1년 요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어. 뱃사람들 엄청 계획이 하는 일이 계획적이야. 치밀해. 무명삼배로는 사철의복을 만들어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 마을에도 알립시다. 일처리가 아주 치밀하고 꼼꼼해.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나중에 뭐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공부? 이러한 상업이나 유통에 뛰어들 생각 없어? 그래요. 구별을 다 짓고 심소저한테 가자라고 하는데 이제 또 인물이 나타나지. 장승상댁 부인. 누구야? 심청이 좋아하고 아끼는 동네 아줌마. 이 말을 급히 들고 하녀를 보내어 심청이를 부르기를.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을 한다. 아이고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았구나.
서운하겠지. 쌀 300석에 몸을 팔러 죽으러 간다고 하니 효성이 지극하지만 네가 살아 세상에 있는 것만 하겠는가? 너희의 효성을 지키는 것보다 목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지. 쌀 300석 내가 줄 테니까 뱃사람한테 그냥 물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얼마야? 얼마면 되는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심소저가 말하기를 이제 이 대사에선 심청이의 성격 파악하셔야지.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걸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효하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또 한 부모를 공양을 드릴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효를 하기 위해선 자기 힘으로 해야 합니다 라면서 자립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여자였지. 책임감 있는 소녀였었네요. 쌀 300석을 도로 내주면 뱃사람들에게 낭패가 되니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약속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하는 배려심도 넘치지.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밑에 대사로 갑시다. 그 말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갖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뱉은 말에 책임질 거예요. 책임감이 넘치지.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에 가서도 결초보은 죽어서도 은혜를 갚으러 갈게요. 이렇게.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얘 마음 돌릴 수 없겠구나.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 심청이가 울면서 말하기를 부인이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걸 보니 우리는 전생에 나의 부모셨군요. 어찌 다시 모시겠습니까?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니 제 마음을 드러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글 한 수를 지어서 심청이의 정서와 심리를 압축적으로 제시해 주고요. 산문 속의 운문을 배열하여서 글의 전개에 별화가 아니라 글의 전개에 변화를 주어서 단조로움을 회피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고 있죠. 단조로움을 회피해주고 있습니다. 부인이 반겨서 종이와 붓을 내주고 붓을 들어 글을 쓸 때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족자였다. 안방에 걸을 봤더니 그 글이 이러했다. 어쩌고 저쩌고 한자로 요렇게 써놨는데 알겠어요? 모르겠지. 친절하죠. 이 글의 뜻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건 한자어와 우리말, 쉬운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이중성이 드러나는구나. 언어의 이중성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아니라 양반계층의 한자어와 평민들의 일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구나. 이러한 측면에서 확인해서 언어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음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무슨 뜻인지 살펴봅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아주 짧은 것이다.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인생 무상한 거지.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짧아. 한순간이야. 일장춘몽.
정에 끌려 어찌 눈물을 흘리겠냐면 세상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혹은 슬픈 이별이 있는 곳은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아, 죽어서 헤어지는 것이다. 사별하는 것이다. 죽어서 헤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겨 이거지.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것도 못 키울 것 같아. 제가 막 저번 달 한 달 정도 막 고양이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엔 결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더 불을 지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얘기했거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고양이 키울 거야 말 거야? 물어봤더니 안 돼. 그래서 저는 또 대답했죠. 네. 방법이 있나? 이렇게. 분명히 데려와도 밥 주고 똥 씌우는 거 우리 부인님이 다 하고 계실 거라서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가 글 짓는 걸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너의 효는 완전 최고구나. 글도 잘 쓰고 이 글을 쓰는 걸 보니 진실로 선녀로구나.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옥황상제가 부른다라는 거죠.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 내가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운명이라면 피할 수가 없겠지. 운명론. 나 또한 이 운에 맞추어서 글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옆집 누님이 시를 하나 써주죠. 역시 뭐라 하고 이 글의 뜻은 이러하다. 밑에 것만 보시면 되겠지. 난데없는 비바람에 심청이에게 닥쳐온 이 시련에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이 밤도 시련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되겠지. 아름다운 꽃이 날려서 심청이가 날려서 네 집 안에 떨어지는가 하강적인지 심청이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인간의 귀양살이 하늘에 정하셔서 운명론적 세계관.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아! 슬퍼.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지. 심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서술자가 한 말이죠. 그럼 옆에다가 쓱 체크하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써야지.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직하니 신봉사가 붙들고 둥글며 괴로워하며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간다. 날 데리고 가라. 너 오자 못 간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의 천륜을 끊고 싶어 끊고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 줄 어찌 하겠어요. 소용없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심청이. 인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제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면 떠날 날이 없을 겁니다. 저의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갈 때 소리내어 울면서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포 거듬거듬 흐트러진 머릿결 귀 밑으로 늘어지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붙들면서 건너집을 건너갈 때 약간의 좀 원망과 부러움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제 대사를 할 거죠. 아무개 내 큰아가 바느질 수놓기를 이제 내가 죽으면 너 누구랑 같이 할 거니? 작년 5월 단오날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네가 행여 생각했는가? 아무개 내 작은아가야 7월 7석 밤에 같이 기원하자고 했는데 이제 허사 헛일이로구나. 언제 다시 만나겠는가? 너희는 팔자 좋아 양친 부모 잘 모시고 있거라 라고 하면서 사실 부러움이 담겨져 있는 대사지.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붙게 서로 붙들어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손을 놓고 헤어졌었다. 동네 사람들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자, 여기 나오는 대사들 이제 중요할 거죠. 체크. 지금부터 요 색깔 하는 거 이미 다 되어 있지만 감정이입되어 있는 것들 확인할 겁니다. 밝은 해는 어디에 가고 어두운 구름이 자욱하며 청산이 찡그리고 강물이 흐느끼고 꽃은 제 빛을 잃어버리고 버드나무도 기운이 없고 복사꽃도 슬퍼지고 묻노라 저 꾀꼬리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그렇게 울어대면서 저 두견새는 피를 내어 피토하면서 우는구나. 달 밝은 너른 산은 어디에 두고 애끓는 슬픈 소리를 울어서 보내는가. 네가 아무리 가지 위에서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값을 받고 팔린 내 몸이 어찌 다시 돌아올까. 안녕. 나도 가고 싶지 않고 너도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안 갈 수 없어. 선금 받았거든. 이런 거죠. 그래서 계약금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금이 아니라 얘는 이제 거의 잔금까지 다 받은 거긴 하겠지만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서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겠는가. 저 봄바람도 심청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저 봄바람도 내 마음 알아주는 듯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비녀 있겠지만 죽으러 가는 이내 몸이 누구를 위해서 단장하겠는가.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겠냐만 여기에서의 꽃 지고 싶지 않아요. 심청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거지. 마지못한 일이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수원수구. 탓할 수 없단 얘기죠. 한 걸음에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 짓고 강머리에 다다르니 뱃머리에 반짝 깔고 심청이를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뱃사람이 소리를 한다. 어영차. 소리를 하며 둥둥 울리면서 노를 저어 배질하며 배를 뛰어나가는데 너무 슬픈데 이러면 나 진짜 눈물 나서 이제 수업 못하겠어요. 집에 가. 밑에 나와 있는 판소리개 소설. 자, 요거지. 판소리개 소설 특징 드러나는 부분 크게 한 군데 찾으면 어디 하시면 돼요? 운문체의 문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 운문체의 문장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 어디? 심청이 아버지 그 대사. 가라 마라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여기 교훈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우연이고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효를 중시 여기고 있는 거지. 효를 중시 여깁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판소리개 소설이다. 비현실적 공간이 있고요. 옥황상제 등 초월적 존재가 있습니다. 환상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런 것들.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학습 활동 있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의외로 제일 난처한 문제가 윗글에 대한 사실로 윗글을 통해 파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러한 의미였었나? 라고 해서 문장의 의미, 단어의 구절 정도 물어보는 거라서 그거는 문제 풀고 그 전에 자꾸 읽어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 버전에 해석되어 있는 걸 계속 읽어볼 생각을 하시라 라는 것들. 일단 정치.